충격적인 래시포드의 바르셀로나 이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 이적이 맨유 입장에서 좋은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임대 기간 동안 래시포드의 모든 급여를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맨유에서 래시포드가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 32만 5천 파운드를 주급으로 받거든요. 이 주급이 얼마나 높냐면 홀란드, 살라, 카세미루, 반다이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주급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래시포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톤빌라도 래시포드를 임대했을 때 급여의 75%밖에 부담을 못했었고요. 맨유가 25%를 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래시포드의 모든 급여를 부담하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주급을 아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렇다면 바르셀로나가 왜 모든 급여를 지불하기로 했느냐? 래시포드가 본인의 급여 중에 25%를 포기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급여 중에서 바르셀로나는 75%만 부담하면 되는, 지난 시즌에 아스톤빌라가 래시포드에게 지불했던 급여 정도만 지불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바르셀로나도 래시포드가 잘하면 3천만 유로에 영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는 어떤 선수를 원하고 있었냐면 측면을 넓게 쓸 수 있는 선수와 최전방에서 뛸 수 있는 두 가지 위치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자원을 원했는데, 래시포드가 바로 그 위치에서 뛸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찾는 위치가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 요 두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선수고, 여기에 더해서 야말의 백업까지 될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래시포드가 기본적으로는 요 세 자리에서 모두 백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바르셀로나가 올모처럼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득점이 필요할 때 세컨드 스트라이커나 투톱처럼 경기를 운영하면 가운데 위치에서도 래시포드가 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모든 위치에서 뛸 수 있는 래시포드는 멀티 로테이션 자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 하피냐의 백업 역할을 가장 많이 수행을 할 텐데,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의 전술을 보면 하피냐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올모와 하피냐가 레반도프스키의 옆으로 위치하고요. 여기서 발데가 올라가면서 이니고 마르티네스, 쿠바르시, 쿤데가 약간 비대칭적인 3백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쿤데는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많이 하는 역할인데, 여기서 특히나 하피냐가 레반도프스키와 거의 투톱처럼 움직이면서 사실상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뛰어다니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가 서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침투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난 시즌의 바르셀로나의 가장 위협적인 패턴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백스리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에 야말이 있고 왼쪽에 발데가 직선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피냐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레반도프스키의 옆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올모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오면서 수비 한 명을 끌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피냐가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요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레반도프스키가 수비를 끌어내고 하피냐가 뛰어들어가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요 공간이 무너지면서 하피냐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장면도 보면 일단 오른쪽에는 야말이 넓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때 발데가 또 직선적으로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하피냐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투톱처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피냐가 볼이 올라오는 걸 보고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피냐를 따라서 아무래도 수비가 뒷걸음질을 칩니다. 하피냐가 움직여주면서 오히려 이번에는 미끼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비가 이 공간으로 움직였을 때 레반도프스키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패스가 넘어오는 순간 야말이 측면에서 볼을 잡아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거든요. 그 순간 레반도프스키는 뒷공간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야말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뿌려줄 만한 타이밍이 되니까 하피냐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붙잡아주고 있고, 이때 레반도프스키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야말의 패스를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반대로 하피냐가 공간을 만들고 뛰어들어가는 레반도프스키에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레반도프스키가 뒷공간을 무너뜨린 다음에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피냐는 왼쪽 라인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래시포드도 이 역할에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래시포드가 왼쪽 라인에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하피냐처럼
가운데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발데가 측면을 넓게 쓸 때 레반도프스키가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동안 레시포드가 침투에 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레시포드가 아스톤빌라에서 좋아졌던 이유는 이렇게 공간을 혼자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이때 주변 동료 선수에게 공간을 만드는 이런 장면을 아스톤빌라에서 레시포드가 이미 잘 수행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피냐의 역할을 레시포드가 대신 수행하는 모습을 이미 지난 시즌에 잘 보여줬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아스톤빌라가 볼을 끊어내자마자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앞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레시포드가 최전방에 있다가 왼쪽 라인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스톤빌라에서는 조금 더 최전방 공격수로 많이 뛰긴 했지만 이렇게 레시포드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일단 볼을 잡게 되고요. 레시포드가 경기장을 넓게 쓰다 보니까 측면으로 이제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스톤빌라 선수들이 뒤에서 레시포드가 만든 공간으로 달려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시포드가 직접 왼쪽 라인에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기록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레시포드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수비가 레시포드에게 쏠리니까 반대편에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 이런 장면까지 창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모를 보면 레시포드가 왼쪽 측면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레반도프스키가 안 나올 때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피냐가 들어오면서 레시포드와 투톱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레시포드와 하피냐가 서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두 선수 모두 스피드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움직이면서 끌어당기면 하피냐에게 공간이 나고 하피냐가 자연스럽게 뛰어들어가면서 움직이면 레시포드에게 공간이 나는 이런 식으로 서로 또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를 모두 볼 수 있다는 레시포드의 장점이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에게 가장 큰 매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전술 중에 하나가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건 공격 상황에서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는 것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볼을 뺏겼을 때 앞쪽에서 볼을 다시 빼앗아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극단적으로 높여서 바르셀로나는 앞쪽에서 상대를 상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공격을 하러 올라오다가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 공간을 좁혀 놓으니까 볼을 여기서 이제 뺏기는 거죠. 그러면 바르셀로나는 뺏어내자마자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바로 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숏 카운터 전술, 앞쪽에서 이제 빠르게 볼을 빼앗은 다음에 역습으로 나가는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상대가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요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역할을 이미 레시포드가 지난 시즌 아스톤빌라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역할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이 최종 수비가 이렇게 뒤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상대팀이 공격을 전개하면서 패스를 주고받는 상황이 되니까 최종 수비 라인이 갑자기 라인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 선수가 볼을 잡아서 앞쪽으로 이제 패스를 전개해 주려고 하는데 상대 공격수들은 이미 앞에 위치하는데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은 모두 극단적으로 달려 나오면서 라인을 끌어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사이드에 모든 선수가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아무래도 요 라인 사이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압박이 거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끌어올려서 이 공간에서 상대의 볼을 빼앗아내는 데 성공을 해요. 아무래도 상대 공격수 입장에서는 뒷공간으로 패스하면 오프사이드에 걸리니까 여기서 이제 우물쭈물하다가 볼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높은 위치에서 볼을 빼앗다 보니까 곧바로 달려나가는 바르셀로나의 공격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뺏어내자마자 바로 앞쪽에서 이제 뛰어나가면서 공격이 전개되는 이런 형태가 바르셀로나의 지난 시즌 플릭 감독의 전술에서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스톤빌라의 에메리 감독도 일정 부분 굉장히 비슷한 전술을 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스톤빌라의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이 라인 사이로 패스를 넣어줬는데 여기서 아스톤빌라가 볼을 빼앗아낸 거죠. 심지어 수비 라인이 하프 라인을 밟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볼을 뺏으니까 뺏자마자 레시포드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바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볼을 끊자마자 높은 지역에서 끊어내니까 한 번의 패스로 래시포드에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래시포드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스피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 하이라인 숏 카운터 전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선수가 바로 래시포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래시포드가 이 공간으로 달려나가면서 아주 넓은 공간에서 상대 수비와 1대1 찬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래시포드가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이때 래시포드가 바로 측면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면서 한 번의 수비를 무너뜨리고요. 슈팅을 가져가는, 물론 이게 이제 골대를 맞는 장면이긴 했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래시포드가 뒷공간으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능한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바르셀로나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공격적인 전술을 썼을 때도 앞쪽에 있는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야말, 올모 이런 선수들의 공간적인 침투가 매우 중요한데 이 공간적인 침투를 래시포드가 어떤 자리에서든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래시포드를 바르셀로나가 영입한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래시포드의 급여를 바르셀로나가 모두 부담해서 좋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어차피 래시포드가 25%의 급여를 포기하면서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래시포드가 잘했을 때는 영입할 수 있는 완전 이적 옵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래시포드가 전방과 측면을 모두 뛸 수 있다는 멀티 자원이라는 것이 래시포드를 원하지 않는 맨유에게도 그리고 래시포드를 원하는 바르셀로나에게도 모두 좋은 임대 이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